안녕하십니까. 조영무의 민담입니다. 조영무의 민담은 시민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은 게스트로 배추머리 코미디언으로 유명하시고 한학자이신 김병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광주 민담을 고향의 소식이고 그래서 아주 틈날 때마다 이렇게 돌려보곤 하는데, 또 평소에 좋아하는 우리 조영무 선생을 이제 방송을 통해서 뵙게 돼서 되게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여기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서울에 조금 있다가 이제 고향에 조금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오늘 이렇게 오셔서 방송을 하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이 모든 영광을 제 집사람에게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저희 고종호님이 원래 이제 그 타지에 계신 분인데 친정이 이 동네이셔가지고 이제 고종호님 친정 동네로 오시는 그런 그 계기로 자리를 잡게 되고, 올해로 한 160여 년 된 집이라서 이 자리에서 저희 증조부도 태어나시고 조부님도 태어나시고 아버님도 태어나시고 저까지 우리 아이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뜻깊은 제 그 태자리에서 이렇게 방송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조부님이나 선친께 이렇게 한학 공부를 좀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장손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조부님의 그 엄격한 그 훈육 속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고, 저희 아버님이 원래는 이제 공직에 계셨다가 여러 가지 이제 이념 문제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으시고, 그리고 이제 낙향을 하셔서 이제 이 집이 이렇게 사시게 됐는데, 우리 또래의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우리 동네 13명이 졸업을 했는데 그 중에 3명만 중학교에 가게 되고, 저희 집안은 그 13명 중에서 가장 곤궁한 그런 집안에 태어났는데, 비록 태어나기는 어렵게 자랐어도 이제 장손이다 보니까 하는 그 기대와 사랑 속에 이렇게 자라게 됐는데, 제가 초등학교 이제 북이초등학교라는데 저희 때는 사거리 국민학교였는데 그 좀 독특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때 그림 연극할 때 제가 목소리가 좋다 그래서 연극도 하고, 또 저는 사회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렇게 보고 응원단장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학업 성적도 괜찮고, 뭐 좁은 동네다 보니까 이렇게 소문이 나서 이제 할아버지 께 들어가 되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돌아가시면서 저희 어머님한테 유언을 이렇게 하셨대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큰 놈을 가르쳐라.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가진 농토는 없고 또 이제 장사를 해야 할 상황인데, 저희 아버님이 한학자로 이름도 높으시고 또 하나 또 공직에 계신 분이라 체면 때문에 도저히 고향에서 장사를 못 하시고 전라북도 군산으로 가셔서 참 젓갈 장사, 고구마 순 장사, 정말 이 자식을 하시려고 피눈물을 흘리실 적에 저희 이제 할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이제 저쪽 방이 사랑방인데 사랑방이 비니까 그때 이제 아버님이 생활이 조금 보탬이 되게 하시려고 서당을 이렇게 여셨는데, 서당이래야 뭐 고구마, 보리쌀 이런 건데 학채라는 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장으로서 이렇게 돕고 싶은 마음, 이제 서당을 하실 적에 그때 이제 사실 아버지한테 배웠다 이렇게 저도 이제 대답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자식은 가르칠 수가 없답니다. 맹자의 역자의 교지라는 말이 있는데 자식은 이렇게 바꿔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 명심보감에 부명소 하시면 유의불락하고 십재고죽 토진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버님이 이름을 부르면 네 하고 달려갈 뿐 머뭇거리지 말며, 다만 입속에 음식이 있거든 뱉고 달려가라, 이런 가르침을 저희 아버님이 가르치신다고 쳐요. 근데 저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생활해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마당에 계신 저희 조부께서 애비야 하고 부르셨는데 저는 뭐 좀 하실 만한 부부시네 했던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버님이 뱉고 달려가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주실 때 아버지나 잘하세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을 가르치질 못하고 그리고 훈장님이 계시면 그 아드님과 또 친구의 훈장의 그 아들 이렇게 바꿔서 그걸 옆자기 교주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아버님한테 제대로 배우지 못했는데 사실은 아버지 항맥을 이은 우리 당숙이 네. 당숙이 또 우리 아버지 제자셨는데 당숙한테 이제 어깨농으로 배우게 되고 저희 아버지는 사서삼경도 줄줄줄 외우시고 아주 대학자인데도 명심보감을 좋아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도 제가 기억이 나는 구절이 도학자 시어산이라 나의 단점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스승이다. 네. 또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주식, 형제, 전개유나 금난지봉은 일개무라 술 마시고 밥 먹을 때는 형 아우하던 사람이 그리도 많았는데 어렵고 힘들어지니 주위에 한 사람도 없구나라는 구절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진정한 우정은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그걸 빈천지교라고 한단다. 그런 빈천지교로 교필태고 하거라. 사귀더라도 꼭 친구를 가려서 사귀도록 해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명심보감으로 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이제 그게 습이 되다 보니까 네. 나중에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명심보감을 이제 일요일 밤의 대행진에 활용도 하고 네. 또 제가 고향이 이쪽이다 보니까 판소리 개그를 개발하는 과정에 또 한학도 필요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강의도 하게 되고 네. 어린 시절의 추억이 네. 3세지 80지라는 말이 있는데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어린 시절의 환경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인생의 마무리는 한학자로 하라는 그런 그 어려서부터 유시적부터 파동이 이렇게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 그 유시적 생활을 거쳐서 광주고등학교를 진학을 하셨어요. 예, 그런 이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장성공원에서 웅변대회 1등도 하고 뭐 사실 이 동네가 오셔서 알겠지만 아주 궁벽해서 라디오 한 대 없는 데서 자랐어요. 그런데 네. 이렇게 웃기고 그래가지고 어렴풋이나 뭐 이렇게 웃기면은 즐겁고 네. 또 이제 내가 웃긴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수근수근 되면 보람 느끼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은연중에 연예계로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장성중학을 들어가서 장성중학교 다닐 때도 뭐 소풍 가는 사회 보고 하여튼 중학교 다닐 때도 저를 모르면 간첩이었는데 네. 제가 이제 광주고등학교를 저는 특별히 택해서 간 사람인데 지금은 뭐 이제 평준화가 돼서 그러는데 그때는 시험을 보던 때였는데 저희 광주고등학교가 육사 명문이었어요. 네. 전국에서 육사를 제일 많이 가서 나는 사실 중학도 다닐 만한 형편이 못 됐기 때문에 네. 만에 하나 대학을 간다면 앞부분 걱정 안 해도 되는 사관학교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행히 합격을 해서 이렇게 다니는데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너는 연극영화과 가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러니까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전교 사회를 봤어요. 예. 아시겠지만 소풍을 가면 3학년들이 사회 보잖아요. 3학년이. 근데 저는 2학년 때부터 3학년 이렇게 사회를 봤기 때문에 제가 2학년 때 1년 선배 또 내가 3학년 때 1학년 후배까지도 저를 모르면 간첩이었어요. 네. 그래도 선생님이 사관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제 우스갯소리로 네.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네. 광산김씨라는 점, 예. 또 고향이 장성이라는 점, 예. 그리고 광주고등학교를 나왔다는 점, 예. 이 세 가지가 나를 지킨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뭐 명문은 아니고 뭐 선비 집안의 후손이니까 조상의 부끄러운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장성이라는 데가 문불의 장성이라고 선비 고향이니까 네. 제가 맨 처음에 그
제대를 하고 방송국에 들어가서 리포터 같은 엑스트라 역할을 할 적에 이덕화 씨, 이덕화 씨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내가 리포터 형식으로 잠깐 출연할 때 항상 나를 어떻게 소개했느냐, 진설을 아는 개그맨, 그 다음에 선비 개그맨, 이렇게 소개를 해서 뭐 만난 시간 얼마 안 되는데 나를 선비 개그맨으로 보는구나, 이 타이틀을 계속 지켜놔야 되겠다. 그 기본은 장성웅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광주고등학교를 이렇게 나왔다는 그 긍지와 자부심이 최소한 격은 유지해야 되겠다. 제가 유일하게 그때 우리 동창들 뭐 박수선 의원이라든가 박성수 원장이라든가 우리 친구들 뭐 보건대학의 정명진 총장이라든가 주위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내가 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광주고등학교 출신으로 유일하게 연예계 데뷔를 했던 사람으로서 격을 유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나의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세 가지 그 기본이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그 나로서는 황금의 시기였어요.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훌륭한 스승님도 계시고 우리 고등학교의 은공을 잊지 못하죠. 그래서 광주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육사 대신 중앙대 영화 연극과를 진학하셨습니다. 사실은 조부나 선친의 기대에 의한다면 육사나 뭐 서울대나 뭐 법조인이 되기를 원하셨을 텐데 결국 배고픈 시절 아닌가요? 예술인이 된다는 거. 중대에 진학하셔가지고 대학교 생활은 어떻게 하셨는가요? 그 참 좋은 질문인데 이제 인터뷰 할 때마다 집안 분위기가 한학자시고 또 이제 어마한 그런 집안의 장손인데 어떻게 연극영화과를 가게 되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이렇게 받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저를 대학을 보내줄 형편이었다면 너 이 대학 가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그때는 저를 무슨 고등학교도 겨우겨우 보내는 상황에서 대학은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 여기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못 하셨던 건데 나중에 그 제가 이제 코미디언이 되고 개그맨이 되고 이제 활동을 하고 저희 어르신이 약주를 전혀 못 하시는데 언젠가 약주를 하시고 이 마루에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실은 내가 네가 법대 가기를 원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뭐 저는 역할로 사또도 많이 했고 왕도 했으니까 법대 간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데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상담실에 상담을 아마 저만큼 매일 상담실을 이렇게 들어가서 선생님께 그 충고를 받았는데 대학을 갈 형편은 못 되고 또 연극영화과라는 데가 납부금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비싼 편인데 그 이제 결론은 장학생으로 들어가라. 이제 근데 육사는 이과고 연극영화과는 문과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행히 우리 연극영화과는 국어, 국사, 영어, 실기만 시험을 봐요. 국어하고 국사는 내고 광고에서도 비교적 잘하는 편에 속했고 영어도 뭐 남 못지않게 했고 실기야 뭐 연기하는 거니까 다행히 제가 이제 1학년 1학기 때 이제 과 장학생으로 과 수석으로 이게 들어갔는데 과 수석은 그때는 장학금 제도가 원활하지 않아서 학년에서 1학년 전체에서 연극영화과, 음악과, 미술과, 공예과, 그 문예창작과가 있는데 이 1학년 전체에서 학년 톱을 해야 전액 면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전액 면제가 돼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서울에서 그 좁은 방에 우리 삼촌 신혼생활 하는 데서 거기서 학교를 다녔어요. 신혼생활 하는데 내가 그래서 그 우리 숙모님이 바로 조씨인데 장성 조씨. 그 양반이 또 일찍 작곡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은공을 내가 못 갖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되게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만나면 야 연극영화과 다닐 때 재밌었지라고 하는데 난 에피소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장학금 혜택을 받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아주 죽기 살기로 공부했어요. 죽기 살기로. 이거는 학년 톱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평균 96.7이라고 내가 고향 방송이니까 내가 처음으로 가르치는 건데 평균 96.7로 그때는 이제 서라벌 예술대학이 중앙대 연극영화과로 넘어가는
나중에 이제 중앙대 연극영화과 되는 건데 아마 중앙대 연극영화과 사상 가장 높은 점수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게 아주 생과사였어요. 예. 난 지금도 장학생 명단 발표하는 꿈을 꿔요. 예. 근데 이 장학생 명단 발표하는 게 학기 초에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제 방학이 기말 끝나면 방학이니까 이제 방학 때 이제 시골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이제 장학생으로 선발이 됐습니다라고 발표되기까지는 그냥 초주공인 거예요. 예. 이번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거 받고는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고. 지금도 꿈을 꿔요. 내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건데, 나를 못 살게 구는 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장학생 명단에서 떨어지는 꿈하고, 예. 제대가 연장되는 꿈. 아마 우리 남자분들은 그 꿈에 대해서 다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분명히 제대를 했는데, 또 군대 생활을 하고 있어. 100% 공감합니다. 네. 저도 그 군대에 다시 가라는 연장이 나왔다는 나오는데 또 나온다니까. 내가 분명히 제대로 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 생활은 이제 그런 참 줄타기 생활을 하는 과정에 1970년에 동국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으로 대학생 화술대회, 그 스피치 콘테스트라고 화술 대회가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개그 콘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그 대회에서 내가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 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나는 입영 통지를 받은 상황인데 그래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가느냐 아니면 대학을 다니고 그런 상황에서 군대를 가느냐. 근데 사실 제대를 하고 한 1년 정도 학교에 머물러 있어야 선생님하고의 그런 추천 관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학교를 다니다가 갔어야 되는데 나는 제대하고 간 이유가 뭐냐. 다시 복학을 해서 장학생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눈물 머금고 졸업을 하고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조교 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군입대를 했죠. 그때가 1972년입니다. 중앙대 연극영화과 과 수석뿐만 아니라 단과대 수석을 거쳐서 졸업하시고 1975년 TBC 산짝이 우세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빠른 데뷔죠. 그러니까 데뷔한 것도 지금 빠른 데뷔라는 게 참 좋은 지적이신데 제가 이제 논산을 가서 졸업을 하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려고 논산을 갔는데 그 특기를 적어내라. 뭐 지금 뭐 인터넷이지만 그때는 뭐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니까 특기를 알고 이제 병과를 분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식을 잘한다. 그러면 주사병, 또 글씨를 잘 쓴다. 그러면 행정병 이렇게 구별을 하려고 특기를 적어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마땅한 게 없어서 아니면 어떻든 간에 내가 그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특기 웃기는 거라고 썼어요. 웃기는 거라고 썼으니 그냥 지나가겠어요? 그래서 보더니 이 웃기는 놈 하나 안 돼? 그러더니 너 나와서 웃겨봐라. 그래서 웃겼어. 근데 진짜 웃기네. 그래서 네가 나를 웃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부대로 보내주마. 그래서 내가 카투사를 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웃겨서 카투사 간 사람은 내가 처음이에요. 그때는 오히려 이렇게 좋은 집안 자제라든지 이런 사람을 오히려 최전방으로 보내버리고 그런 때여가지고 그러셨어요? 그 판정관이 참 재미있는 양반이었던 거예요. 그 정도면 뭐 이렇게 재능이 좀 있겠다 싶어서 그랬겠지만 그래서 이제 카투사에서 모범사병으로도 뽑히고 뭐 스타즈 앤 스트라이프즈라고 성저주에도 소개되고 그런 작은 조그만 일이 좀 잘못돼가지고 결국은 내가 이제 한국군 부대로 복귀가 돼서 그 부대가 백마부대예요. 백마부대로 가서 그때 나는 이미 병장 진급을 하고 간 상태였기 때문에 그 소원술이라고 나는 이제 카투사에 있었기 때문에 사격이라든지 이런 보병부대의 졸병 시절을 보내지 못해서 내가 다만 연극영화과 출신이고 앞으로 코미디를 지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 이 부대의 문선대, 문화선전대 지금 이거 홍보단 같은 데 있으면 내가 사회자로 활동을 좀 하고 싶다. 그걸 이제 써냈더니 다행히도 백마부대이기 때문에 월남에서 그 철수하고 난 뒤라서 월남에 있었던 그 문선대가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또 사회자가 그 가수 출신이 사회를 보고 있어가지고 사회자를 좀 뽑으려고 한때 정확하게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정치연구가 테스트 해보고 괜찮겠다. 대학생 화술대회 때 했던 그 작품을 이렇게 선보여도 좋다. 그래서 1년 동안 근무했는데 카토사에서 2년, 백만부대에서 1년. 이 1년 동안에 전군 군선대 대회에서 1등도 하고 백마부대를 그 군사기 진작에 공을 세웠다 이래가지고 우리 정운 참모님이 방송국에 소개를 해준 거예요. 야, 세상이 저런 거예요. 예. 백마부대하고 동양방송하고 자매부대였더라고. 예. 지금은 민관군이지만 그때는 군관민이었으니까 예. 우리 부대에 이런 좋은 그 자력이 하나 있으니 아마 동양방송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추천을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살짝이 우소회로 투입된 거예요. 예. 들어갔더니 대학을 나왔다 그러니까 예. 그럼 지금 개그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6개월 늦었어요. 예,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 임성훈 그리고 최민아, 예. 허정무 선수 부인. 예. 최민아 씨가 광주예요. 예. 스페어가 나왔는데. 예. 그리고 허원, 또 송영길, 전유성. 전유성 씨가 동기죠. 예. 그리고 이제 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개그 프로그램인 살짝이 웃어예, 예. 살짝이 옵서예라는 뮤지컬 제목이 있는데 그걸 살짝 비틀어가지고 예. 살짝이 웃어요. 그러니까 크게 웃기지 말고 조용히 웃기더라도 의미 있게 웃기자. 예. 그게 개그의 본령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 투입이 됐죠. 예. 불교에 의하면 연기설이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고 독특한 인연이 있어야 어떤 결과가 오는데요. 어찌됐든 군대의 백마부대를 통해서 정운 장교가 TBC로 연결시켰다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 독특한 예. 데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980년 MBC 인기 예능 프로그램 일요일 밤에 대행진 MC를 맡으면서 드디어 국민 MC로 이렇게 등극하셨습니다.